한국 경찰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들 아니, 그분들 영화에서처럼 맨날 조폭들한테 얻어터지거나 아니면 어설픈 잠복 근무 중에 컵라면이나 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 악명 높은 LA 강력계에서 20년간 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 마이클 잭슨입니다. 제 손으로 잡아놓은 흉악것만 해도 풋볼 경기장 하나는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제게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라는 건 글쎄요. 총기 없는 안전한 동화 속 나라 정도로만 치부되곤 했죠. 총기 소지가 불법이니 당연히 범죄율이 낮겠지. CCTV가 많다지만 그게 정말 실시간으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 보여주기식 아니야? 저는 한국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첨단 장비 수준에 대해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 한참 멀었군 하며 훈수나 두고 올 작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국제경찰 교류 프로그램으로 방문한 대한민국 서울에서 마주한 것은 제 모든 오만과 편견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KCSI급 첨단 과학수사와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뻗어있는 거미줄 같은 CCTV 그물망,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국 경찰의 뜨거운 집념이었습니다. 설마 제가 그곳에서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목격하고 세계 최저 수준 범죄율의 비밀을 알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핫스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 LA 강력계의 터프가이 형사 잭슨이 처음에는 코웃음 쳤던 한국 경찰의 진짜 실력에 그야말로 기절초풍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안전 시스템에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는 짜릿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이토록 놀라워하며 범죄율 세계 최저라는 한국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었을까요? 알람 설정,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저희 핫스톤에게는 어둠 속 범죄 현장을 밝히는 강력한 서치라이트처럼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LAPD 강력계 소속 20년 차 베테랑 형사 마이클 잭슨입니다. 제 이름 때문에 종종 오해를 받곤 하지만 저는 팝의 황제가 아니라 흉악범 잡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잔뼈가 굵은 진짜 경찰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LA는 아시다시피 화려한 할리우드의 이면에 총기 난사, 마약, 갱단 폭력 등 온갖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서 20년간 범죄자들과 사투를 벌여온 제게 다른 나라의 치안 시스템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 그다지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찰력에 대해서는 글쎄, 우리 미국만큼 빡세겠어? 총기도 없는데 무슨 강력 사건이 그렇게 많겠어? 하는 그런 아니라고도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찰 치안협력 컨퍼런스에 그것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시 범죄 예방 및 수사 기법이라는 세션의 발표자로 초청받았을 때 솔직히 큰 기대보다는 내가 한 수 가르쳐주고 와야지 하는 그런 건방진 생각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참여했던 몇몇 국제경찰 교류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일부 아시아 국가 경찰들의 어설픈 모습과 낙후된 장비들은 제 편견을 더욱 강화시켰으니까요. 한국 경찰? 한국 드라마에서 보니 맨날 범인 놓치고 잠복 근무하다 컵라면이나 먹던데 아마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제 오랜 경험과 LAPD 시스템에 대한 굳건한 자부심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첨단 과학수사 시스템과 도시 전체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는 경이로운 CCTV 통합관제,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자는 반드시 잡는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한국 경찰들의 무서운 집념과 뜨거운 인간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컨퍼런스 참석 후기가 아닙니다. LA 강력계의 자칭 터프가이 형사가 처음에는 코웃음 쳤던 한국 경찰의 진짜 실력 앞에서 자신의 모든 편견이 박살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그들의 숨겨진 저력에 깊은 존경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제 형사. 인생 가장 짜릿하고도 감동적인 반전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생생한 한국 치안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인천 독대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 엄청난 규모와 첨단 시설에 우선 압도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갔고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 또한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공항 곳곳에 설치된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CCTV 카메라였습니다. 와, 이건 거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잖아.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은 없나? 속으로 살짝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제 시선은 온통 거리의 CCTV에 쏠렸습니다. 대로변은 물론이고 좁은 골목길 구석구석, 심지어 작은 가게 입구까지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감시 시스템 아래 놓여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저를 안내하던 한국경찰청 소속의 젊은 김 형사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김 형사, 한국은 혹시 빅브라더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이렇게까지 CCTV가 많을 필요가 있나요? 이러다 숨 막혀서 살겠습니까? 김 형사는 제 농담에 피식 웃더니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잭슨 형사님, 물론 처음에는 저희도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CCTV 통합관제 시스템 덕분에 저희는 범죄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사건 발생 시에는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시민들이 먼저 CCTV 설치를 요구할 정도입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많은 CCTV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할까? 분명 보여주기식 행정이거나 아니면 심각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거야. 저는 한국 경찰의 첨단 기술보다는 여전히 저의 오랜 경험과 발로 뛰는 수사가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미줄 같은 CCTV망이 곧 제 뒤통수를 제대로 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과학수사과 KCSI를 방문하여 한국의 첨단 수사 기법에 대한 브리핑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LA 경찰의 과학수사연구소 SID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젊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최근 발생한 스마트폰 절도 사건의 증거 분석 과정을 시연해 주었는데 저는 그의 신들린 듯한 분석 능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삭제한 통화 기록, 메시지, 사진은 물론이고 GPS 이동 경로와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순식간에 복원해냈습니다. 심지어 범인이 사용한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가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모습은 마치 할리우드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아니, 김 형사, 이건 거의 마술 수준 아닙니까? 어떻게 삭제된 데이터를 저렇게까지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런 개인 정보까지 경찰이 마음대로 들여다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우려를 담아 묻자 김 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잭슨 형사님, 저희는 모든 증거 분석 과정을 법원의 엄격한 통제와 영장 집행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력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단 하나의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얕잡아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제가 알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한국 IT 산업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진짜 강력 사건 현장에서는 결국 형사의 직감과 발로 뛰는 수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런 하이테크 기술은 보조 수단일 뿐이야 하는 미련과 함께 어쩌면 LA에서는 매일같이 총격 사건과 마약 범죄 현장을 누비는 저와 달리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한국의 형사들이 과연 진짜 현장 감각이라는 것을 알기나 할까 하는 오만한 생각마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제 그런 오만한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저희가 서울의 한 오래된 전통시장 근처 복잡하게 얽힌 좁은 골목길을 순찰하던 중 뺑소니다. 사람 살려 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는 긴급 무전이 떨어진 것입니다. 피해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던 연세 지긋한 할머니였고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목격자는커녕 용의 차량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용의 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깨진 헤드라이트, 파편 몇 조각과 아스팔트 위에 희미하게 남은 타이어 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젠장, LA에서도 이런 복잡한 골목길 뺑소니 사건은 용의자 특정부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더군다나 여긴 CCTV 사각지대처럼 보이고 목격자도 없다니 이건 거의 미제 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99%겠군. 그런데 제 이런 비관적인 예상과는 달리 김 형사와 한국 경찰들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좌절하는 기색 없이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주변 상점과 주택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통합 CCTV 관제센터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동시에 현장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끈질긴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 형사와 함께 관제센터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거대한 도시의 뇌와 눈 역할을 하는 최첨단 작전본부와 같았습니다. 수백 개의 대형 모니터에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물론이고 가장 외진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설치된 수만 대의 CCTV 영상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앞에는 수십 명의 전문 관제 요원들이 매서운 눈빛으로 화면을 주시하며 AI 기반의 영상 분석 시스템과 함께 용의 차량의 예상 도주로를 맹렬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고도로 훈련된 정보 분석가처럼 사고 현장 주변 CCTV부터 시작하여 방사형으로 범위를 넓혀가며 예상 도주로의 모든 CCTV 영상을 샅샅이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분석했고 AI 기반의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과 안면 인식 시스템까지 총동원하여 용의 차량과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20분 만에 관제센터에서 용의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한 주택가 주차장에 버려져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가 전달된 것입니다. 김 형사와 저는 즉시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으로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는 이미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후였습니다. 좁고 복잡한 골목길로 사라진 용의자. 저는 속으로 젠장, 역시 이렇게 놓치는 건가 하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김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관제센터에 연락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전달하고 도주 예상 경로의 모든 골목길 CCTV를 집중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관제센터로부터 용의자가 인근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실시간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숨막히는 추격전을 시작했고 마침내 지하철역으로 막 들어가려던 뺑소니범을 극적으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분이라니 LA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속도였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뚜렷한 물리적 단서도 거의 없는 절망적인 뺑소니 사건을 오직 도시 전체를 거미줄처럼 덮고 있는 CCTV, 영상 분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최첨단 IT 기술, 그리고 관제센터 요원들과 현장 형사들의 완벽한 팀워크만으로 이렇게 단시간에 해결하다니. 저는 마치 제가 한 편의 잘 만들어진 할리우드 범죄 수사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강렬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얕잡아봤던 보여주기식 CCTV가 사실은 이렇게 강력하고도 무서운 범죄 해결 능력을 가진 신의 눈이자 정의의 그물망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한국 경찰의 첨단 기술력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뛰어난 팀워크와 국민의 안전을 향한 헌신적인 노력에 저는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김 형사의 특별한 배려로 한국의 강력반 형사들과 함께 실제 살인 사건 현장 수사에 참관할 수 있는 제 형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충격적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잔혹하고도 엽기적인 살인 사건. 현장은 그야말로 피비린내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범인의 흔적은 마치 프로 암살자처럼 교묘하고도 치밀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LA에서 수많은 끔찍한 강력 사건 현장을 경험했지만 이곳 한국의 살인 사건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섬뜩함과 함께 한국 형사들의 날카롭고도 냉철한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형사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장 곳곳을 샅샅이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핏자국 하나, 머리카락 한 올, 심지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입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들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휴대용 3D 스캐너와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하여
사건 현장 전체를 마치 영화 세트처럼 완벽하게 입체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LA 경찰에서도 아직 일부 엘리트 특수팀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최첨단 장비였는데, 이곳 한국에서는 일선 강력반 형사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저는 한국 형사들의 또 다른 무섭고도 존경스러운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아니 거의 초인적인 수준의 빨리빨리 수사 스타일과 함께 사건 해결을 향한 그들의 무서운 집념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샘은 기본이고 식사도 차 안에서 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며 마치 사냥감을 쫓는 하이에나처럼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배가 고프고 지쳐서 김 형사에게 김 형사, 혹시 근처에 맛있는 햄버거나 피자 가게라도 없습니까? 이젠 정말 한계입니다. 라고 거의 애원하듯 물었는데 김 형사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제 손에 매콤한 냄새가 코를 확 찌르는 시뻘건 국물의 찌개와 뜨끈한 공깃밥 한 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잭슨 형사님, 지금 미국식 패스트푸드 찾을 때가 아닙니다. 이거 드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빨리 범인 잡아야죠. 이게 바로 한국 형사들의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원천, 화끈한 김치찌개입니다. 한번 맛보시면 아마 눈이 번쩍 뜨이실 겁니다. LA에서는 이런 화염 무기, 아니 화끈한 음식은 없죠.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그 시뻘건 비주얼의 음식에 즐겁했지만 그의 호탕한 웃음과 주변 형사들의 기대에 찬 눈빛에 모지 이겨 한 숟가락 용기를 내어 떠먹었는데, 으악, 너무나 맵지만 동시에 너무나 시원하고 깊은 그 맛에 입안에서 그야말로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눈물 콧물을 쏙 빼며 물을 찾자 김 형사와 주변의 모든 형사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박장대소를 하며 제 등을 세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하하, 잭슨 형사님. 이게 바로 진정한 K수사의 화끈한 매운맛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시죠? 이제 범인 잡으러 갈 힘이 좀 생기십니까? 비록 김치찌개의 매운맛은 제 혀를 며칠 동안 얼얼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들의 유쾌함과 함께 사건 해결을 향한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끈기, 그리고 동료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며칠 밤낮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잔혹한 살인범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국 경찰의 진정한 힘이 단순히 번쩍이는 첨단 장비나 놀라운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반드시 잡고야 만다는 강인한 정신력과 끈끈한 동료애, 그리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김 형사가 뺑소니 피해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범인 잡아서 할머니 억울함 풀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약속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LA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들의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LA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해, 아니 못해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수사가 마무리되고 며칠 후 저는 김 형사와 함께 컨퍼런스에서 알게 된 다른 나라 경찰 동료들과 함께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각 나라의 문화와 젊은이들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K-팝에 완전히 빠져있는 제 딸 올리비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딸아이는 BTS인지 뭔지 아는 그 유명한 한국 그룹에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의 노래를 듣고 방에서는 이상한 춤을 따라 추는데 솔직히 저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왜 그렇게까지 열광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이 생긴 남자애들이 나와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노래 부르는 것뿐인데 말이죠. 제 말에 김 형사가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잭슨 형사님, K-팝은 이제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로 묶고 소통하게 만드는 강력한 문화 코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형사님의 따님도 K-팝이라는 창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긍정적이고 열린 이미지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요란한 K-팝 벨소리와 함께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딸아이 올리비아였습니다. 저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잔뜩 흥분되고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대박. 지금 인터넷 완전 난리 났어요.
아빠가 한국에서 완전 멋있게 뺑소니범 잡는 영상. 그거 유튜브랑 틱톡에서 실시간으로 완전 중계됐다고요. 댓글에 저 카리스마 넘치는 외국인 형사 누구냐? 완전 내 스타일이다. 한국 경찰이랑 같이 범인 잡는 모습. 완전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아빠, 혹시 BTS 멤버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사인 좀 받아주면 안 돼요? 네. 아빠 최고.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그 정신없던 뺑소니 사건이, 그것도 제가 범인을 검거하던 그 긴박했던 순간이 어떻게 미국에 있는 제 딸아이에게까지, 그것도 이렇게 순식간에 알려진 걸까요? 알고 보니 제가 범인을 검거하던 순간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그 모든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생생하게 촬영하여 유튜브와 틱톡 같은 SNS에 올렸고, 그 영상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조회수와 함께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영상 속에서 제가 범인에게 서툰 한국어로 꼼짝 마, 너는 체포됐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K-팝 팬들 사이에서 마치 유행하는 밈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뺑소니범을 쫓아 골목길을 질주하는데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한국어로 꼼짝 마를 외치려다가 그만 발음이 꼬여 콤짝 마 라고 외쳐버렸는데, 그걸 또 옆에서 듣고 있던 김 형사와 다른 한국 경찰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렸던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죠. 저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뿌듯함, 그리고 약간의 민망함까지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SNS의 파급력이 정말이지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지를, 그리고 K-팝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이제는 세대와 국경,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강력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김 형사의 말처럼 제 딸 올리비아도 K-팝이라는 창을 통해 저보다 훨씬 더 한국을 잘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딸아이와 한참 동안 K-팝과 한국 문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놀라운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딸아이의 눈높이에서 그녀의 관심사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이 제게 준 또 하나의 소중한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서울시의 UCJ 통합관제센터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전체를 24시간 365일 빈틈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신경망이자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거대한 고화질 스크린에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물론이고 가장 외진 뒷골목 구석구석까지 설치된 수만 대의 CCTV 영상이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대한 영상 정보는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분석되고 교통사고나 화재, 각종 범죄 징후와 같은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 혹은 관련 기관으로 자동 통보되어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이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관제센터의 한 젊고 유능한 직원은 제게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이 UCJ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교통사고, 화재, 각종 강력 범죄는 물론이고 심지어 실종된 아동이나 길을 잃은 치매에 놓인 찾기, 혹은 공공시설물 파손 감시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까지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위험 상황과 시민 불편 사항에 실시간으로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AI 시스템은 과거 수년간 축적된 방대한 양의 범죄 발생 패턴과 현재의 실시간 상황,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이나 특정 시간대를 미리 예측하고 그곳에 선제적으로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거나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예측 치안 시스템까지 성공적으로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단순한 CCTV 통합관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인 안전망으로 촘촘하게 엮고 있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래형 최첨단 치안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LA에도 이런 시스템이 단 10분의 1이라도 도입된다면 수많은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인 검거율 또한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수준의 광범위하고도 전방위적인 감시 시스템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엄청난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깊이 신뢰하며 심지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CCTV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또 다른 신선하고도 깊은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보다 공동체의 안전과 사회적 질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와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깊고도 두터운 신뢰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얕잡아봤던 나라, 한국.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한국은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오만과 편견과는 전혀 다른, 아니 오히려 제가 평생을 바쳐 추구해왔던 이상적인 치안 시스템과 가장 가까운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안전하고 더 첨단적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더 따뜻한 인간미와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쉬는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 경찰을 한국 드라마 속 어설프고 무능한 형사들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과학수사 기술과 빈틈없는 촘촘한 안전망,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범죄도 어떤 불의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불타는 정의감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깊고도 뜨거운 헌신으로 똘똘 뭉친 진정한 프로페셔널들이자 이 시대에 숨겨진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노력과 숭고한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당당히 그리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LA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동료 형사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제 말을 믿지 못하고 잭슨, 혹시 한국에서 맛있는 김치찌개 너무 많이 먹고 취한 거 아니야? 라며 농담으로 치부했지만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보여주며 한국 경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사 기법과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따뜻한 인간미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자 그들의 표정도 점차 놀라움과 경탄, 그리고 약간의 부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골목길에서 뺑소니범을 불과 30분 만에 검거했던 이야기나 서울시 전체를 24시간 감시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엄청난 위력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아. 단순히 첨단 기술뿐만이 아니야.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팀워크와 국민을 향한 진심.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해. 몇몇 동료들은 제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다음 국제경찰 교류 프로그램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제 딸 올리비아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물론 여전히 드라마 속 형사들의 모습은 현실과 다른 점이 많고 가끔은 제 직업병 때문에 저건 말도 안 돼 라며 소리치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어설픈 모습이나 과장된 액션 뒤에 숨겨진 실제 한국 경찰들의 뜨거운 열정과 숭고한 헌신을 떠올리며 잔잔한 미소와 함께 깊은 존경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딸아이 올리비아와 함께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여 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안전함과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국 문화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도 한국 경찰을 무시하거나 혹은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낡은 편견이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제 모든 경험과 진심을 담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현실을 그리고 미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미래이며 그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더 따뜻하고 희망찰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기술적 경이를 넘어 진정한 정의와 용기,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소중한 깨달음은 제 남은 형사 인생, 그리고 제 삶 전체에 걸쳐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